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봉육회의 저자 매봉 안성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댓글 달아주신 거 그리고 질문 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 질문들 가지고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부하기에 앞서서 봄바람님께서 소중한 자율수강료 10만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늘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봄바람님 소중한 자율수강료 10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지천태님 오랜만에 댓글 남겨주셨어요. 제가 많이 궁금했던 암동에 관하여 정리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봉 선생님처럼 암동을 보신 분이 계셨는데요. 이제는 확실하게 정리되었습니다. 항상 명쾌한 설명, 답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처럼 그렇게 암동을 보시는 분이 계시는군요. 뭐 계시겠죠. 다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공부 열심히 잘 하셔가지고 기존의 이론을 버린다가 아니라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스타일로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자신만의 어떤 이론을 정립해 나가셔야 돼요. 현대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은 기존의 이론과 더불어서 같이 사용해야 될 부분은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또 과감하게 참고하지 않을 것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하셔서 자신만의 이론을 정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천태님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라이프님 영상 올려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젊은 학생들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얼음 음료를 좋아하는데 자주 마시면 급성 비염에 걸리고 나중에는 만성 비염으로도 이어집니다. 냉음료를 자주 마시는 사람들 대부분 훌쩍훌쩍 비염인 것만 봐도 차가운 음료가 우리 몸에 맞지 않다는 것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냉수 및 냉음료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인데 미온수가 가장 좋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마시는 물 한 컵이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네, 급성 신우신염 영상에 어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 해당 영상에서 저는 이제 커피를 마셔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안 마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 제빙기 얼음을 만들어내는 제빙기에서 의외로 곰팡이가 많다, 곰팡이나 세균이 많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더운 여름일수록 피부 우리 인체의 피부는 뜨거워서 열이 많이 나지만 내부의 장기는 온도가 살짝 내려갑니다. 인체의 신비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일정 부분 온도가 내려가 있는 장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울 때일수록 차가운 것을 드시면 배탈이 나기가 쉽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추운 겨울에는 우리 몸의 그 피부가 겉에 피부가 차갑기 때문에 내부 장기는 살짝 열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냉면 같은 거 그런 것을 이제 드시는 분들이 있지요. 예. 그러니까 반대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뭐든지 과하면 좋지 않은 겁니다. 예. 적당히. 예. 그리고 저는 뭐 물을 마실 때도 저는 냉장고에다가
생수 500ml 생수를 넣어놓지는 않아요. 그냥 실온에 놓고 그냥 미지근한 상태로 그냥 마시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야지 배탈이 안 나더라고요. 예. 아무쪼록 건강들 잘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라이프님, 문점자 질문을 육효적으로 재해석하는 것과 용신을 제대로 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외국인의 비자 연장이라는 제목의 영상에다가 이제 어제 남겨주신 댓글이에요. 제가 이제 육효를 해단하는 영상을 업로드 해드릴 때마다 자주 언급을 해드리죠. 손님이 어떤 질문을 했다. 그러면 바로 점을 칠 것이 아니라 그 손님의 그 질문 속에, 그 짧은 질문이라고 하더라도 그 질문 속에 어떤 고민들이 있는가, 실제로 이런 질문을 했지만 그 질문 속에는 어떠한 중요한 것을 내포하고 있는가, 그것을 찾아내야 된다. 그러려면 손님하고 주고받고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해드렸어요. 그리고 손님의 질문이 하나여도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질문 속에 2개, 3개로 나눠서 분점을 해야 되는 점괘인가, 하나만 점괘를 봐도 해석이 다 가능한가, 이것들을 또 대화를 통해서 알아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손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야 된다. 네, 그 말씀이에요. 라이프님도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이후님. 참 제이후님은 지난번에 그 이벤트에 당첨이 돼서 제가 어제까지는 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못 보내드렸고요. 오늘 저기 우체국 택배로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빠르면 내일, 근데 내일 토요일인데, 토요일에도 우체국에서 집배원분이 배달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빠르면 내일 아니면 월요일까지는 아마 받으실 겁니다. 예. 자, 제이훈님 질문 보겠습니다. 매봉육효 121페이지 지방에 계신 부모님 집 매매 수천수 지천태. 네, 뭐 이 점께죠. 그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손님이 당시에 이제 유방암에 걸리셔가지고 많이 안 좋은 상태였는데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아직 결혼하지도 않은 딸이 많이 아파서 경기도 쪽에서 이제 장사를 하면서 혼자 살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남은 시간은 딸하고 같이 살고 싶어서 그 시골에 있는 집을 이제 매매하기 위해서 그 여자 손님이 저한테 물었던 점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날짜, 해당 날짜에 정확하게 이제 매매가 됐다. 그래서 제 책에 이제 실어놓은 점괘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해당 점괘에서 휴소한 초효 자수 제효 공망이 동하여 화출한 축토 해도국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초효 자수가 동하면 축토로 변효가 축토가 되기 때문에 이제 토국수가 되죠. 그렇게 되면은 초효 제효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오효 술토 형효가 화출한 해수 제효. 그렇죠. 그래서 같은 해 해자월까지 가야 되는 일이, 그래서 일이 성사되는, 그때 해자월까지 가야 되는 상황까지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것에 이어서 암동인가 일파인가의 영상에서 봄바람님의 질문 점괘 이벤트에 당첨이 될까요? 택지최지 택례수 갑진년 경월 기사일.
그 봄바람님께서 그 독자 이벤트에 이제 그 책 제목을 독자가 정해주는 그런 이벤트에 참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에 당첨이 될까 뭐 이런 거를 이제 물었던 점괘였었죠. 그래서 저는 이 사효의 해수, 공망인 거, 그리고 월가일로부터 생조받지 못하는 거, 이것만 가지고 당첨이 되지 않는다. 거기에 부차적으로 더불어서 부유가동에서 소녀를 극하기까지 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벤트에 당첨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만약 이전 부모님 집 매매 점괘 해당처럼 이벤트 당첨 점괘에서 초효, 미토, 부효가 화출한 자수 소녀를 사용한다면, 그러니까 용신을 이걸로 삼지 않고 이걸로 보겠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해자월에 이벤트 당첨이 발표되었다는 가정하에 이 점괘는 수월에 당첨자가 발표된 거예요. 근데 이제 수월이 지나고 해자월에 당첨이 됐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당첨이 될 수 있겠는가를 물은 거죠. 예, 그러면 가능합니다. 아니면 세요에서 택교 관요가 일진과 병이기 때문에 해자월 이벤트 당첨 발표를 했더라도 당첨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세효의 관요가 임해서 일진하고 이렇게 병되어 있어서 그래서 안 되는 상황인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이와 함께 택교 관요가 일진과 병으로 인한 귀신 문제를 보아서 택교 관요 비방 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이벤트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점괘였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관요, 일진의 관요하고 세효, 택효의 관요가 이렇게 병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귀신 문제로 봐서 관귀효를 비방법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써서 그러면 이벤트의 당첨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느냐, 그럴 수 있는 점괘냐 이걸 물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한번 되물어 볼게요. 그 봄바람님께서 점치신 이 점괘 같은 경우는 질문이 뭐였어요? 뭐 출판사에서 했는지 아니면 뭐 작가가 뭐 이벤트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책 제목을 독자들이 정해주는 이벤트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럼 이벤트에 참여를 했겠죠. 뭐 책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제목, 저러저러한 제목, 그러면 뭐 출판사나 아니면 작가가 이 제목이 어울리겠다, 좋겠다, 그런 것이 있으면 그 하나를 이제 채택을 하겠죠. 그러면 당첨자에게는 뭐 소정의 어떤 뭐 상금을 주거나 아니면 독자와의 만남 혹은 뭐 책이 나오게 되면 뭐 몇 권을 이제 사인해서 선물로 준다든지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이벤트라는 것은 그 정도예요. 저도 이제 책을 워낙 다양하게 많이 읽기 때문에 독자와의 만남 혹은 뭐 그리고 출판사뿐만 아니라 뭐 교보문고에서 하는 이벤트 그런 것에 이제 참여해 본 적이 많아요. 그래서 당첨된 적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작가들한테 이제 직접 사인본을 받은 적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작가와 독자와의 만남에 당첨이 돼서 가본 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최근에는 뭐 공지영 작가가 이제 지난 겨울에 새 책을 이제 출간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교보문고에서 했던 건 아니고 그 책을 출간했던 출판사에서 했던 이벤트였는데 그때도 이제 당첨이 돼가지고 갔어요. 가서 이제 공정 작가와의 뭐 만남,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듣고 질문도 하고, 그리고 저자한테 이제 책도 사인도 받고 뭐 그랬습니다. 그런 이벤트라는 건 뭐예요? 당첨이 되면 기쁘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당첨이 안 되면 막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그런가요?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인생에 있어서 당첨이 되면 기쁘고 행복하고 좋을 일이지만 안 된다고 해서 괴롭고 슬프고 생사가 오가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이벤트라는 것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앞선 점괘처럼 이 점괘처럼 이 손님이 이제 유방암에 걸리셔가지고 생사를 이제 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빨리 집 매매가, 부모님 집 매매가 돼야지만 하루라도 빨리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의 점괘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봄바람님의 점괘는 생사가 오가는, 그리고 뭐 질병이 깊거나 관제, 뭐 송사, 구설, 시비 이런 것을 나타내는 점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이벤트 관련된 이런 점괘에서는 태교에 관귀가 임하고 일진하고 병되어 있다고 해서 이것을 귀신 문제로 봐가지고 그래서 태교의 관요, 비방을 처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관귀를 처방을 한다. 물론 태교뿐만 아니라 그리고 태교의 관귀가 일진하고 병되어 있는 경우도 중요하지만, 그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귀신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그럼 관귀를 처방하는 것이 필요하죠. 어떤 경우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생사를 오가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관제, 구설, 송사, 시비, 싸움, 그리고 뭐 질병이 이제 계속 깊어져서 몸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든지, 그러한 어떤 중요한, 매우 사안이 중요한 그런 때에,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일 수 있는 게 뭐 새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집터가 좋지 않은 경우 있을 수가 있겠죠. 이미 이사를 갔는데 좋지 않은 경우, 그럴 때도 관귀의 관귀를 처방하는 것이 중요하죠. 필요하고. 그런데 이렇게 제이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이벤트, 당첨이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많은 거고, 이러한 것에서는 귀신 문제로 보지도 않을 뿐더러 귀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이벤트를 당첨되기 위해서 귀신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만큼 귀신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이고, 아무 때나 이제 귀신 문제를 논하거나 그것을 처리하는 것은 좋지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이훈님 답변이 되셨길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봄바람님 질문하셨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에게 암동은 막연한 이론이었는데 선생님의 암동 설명은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그냥 뭐 저만의 이제 이론을 정립하면서 저는 이렇게 본다 라는 걸 이제 암동인가 일파인가 그 영상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매봉교의 이론을 따라서
공부를 하실 분들이라면 그렇게 암동을 적용을 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지혜님의 10월 운세에 재효가 임하였지만, 재효가 임한 게 아니죠. 개유월에 이민일날 친점께이기 때문에 재효가 임한 것이 아니고 곧 수월이 되면서 재가 들어온다라는 거죠. 청약 당첨은 10월달 안에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 일지의 형여로 청약 당첨이 어렵다라고 바라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약 당첨이 10월달 안에 결과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저는 몰라요. 지혜님께서는 11월 달에 결과를 알려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10월 달 안에 결과가 나오는 건지 10월 달이 지나고 나서 결과가 나오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일지에 있는 형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여. 그러니까 개유월은 지금 유금으로부터 생조를 받고 사유축 삼합을 틀어서 이렇게 생조를 받기 때문에 세효의 힘도 있고, 그리고 수월이 되면 재효로부터 또 이제 극을 받으면서 재래 취하가 되기 때문에 다 좋아 보이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왕의 자리에 있는 이 임목, 형요 때문에 그 라이벌, 경쟁 구도가 심해서 그래서 어렵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피드백 질문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추가로 질문합니다. 예문. 그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올까요? 갑진년 술월 을묘일 레택김해 변 화택규. 자, 이런 경우에는 연락이 오긴 오는데 응이 동했어요. 그래서 연락이 오긴 오는데 동해서 일지하고 이렇게 합을 하죠. 그러면 연락을 하려다가 멈칫한 거예요. 그럼 언제 연락이 오겠어요? 이 술토가 이제 묘목하고 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합된 것이 풀리는 날, 그러면 날짜로 따지면 진일 혹은 달로 따지자면 지금 술월이니까 해, 자, 축, 임, 묘, 진월이 돼야지만 연락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점괘에서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진월까지는, 이런 점괘라면 진월까지는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힘 있는 관요로부터 생조를 받아서 이 술토가 의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 을묘일날 다음 날인 진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예, 을묘일의 다음 날이면 병진일이 되죠. 그럼 다음 날, 점친 다음 날 바로 연락이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혹은 수월이 지난 다음에, 예, 그러고서 돌아오는 뭐 진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진월까지 이거는 볼 게 아니고 일진으로 따져서 판단하시면 된다. 결론적으로 그 사람한테 연락이 올까요의 이 점괘는 연락을 하려다가 일진에 딱 묶였어요. 그런데 결론은 합한 것은 풀리면, 그러면 연락이 온다. 응요가 동했기 때문에 연락할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회두생, 힘 있는 관유, 일지의 생조를 받는 관유로부터 회두생을 받기 때문에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온다. 그리고 세효가 공망이기 때문에 이 또한 마찬가지로 연락이 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올까요? 갑진년 6월 기해일. 같은 점괘예요. 위해하고. 예. 자, 응요가 동했어요. 동한 것은 반드시 작용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언제 연락이 오겠어요?
동했으니까 합할 때 묘일이 되겠죠. 지금 기해일이니까 자축, 임, 묘, 묘일이 되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한 것은 반드시 그 결과를 만들어낸다. 예. 자, 그 다음에 그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올까요? 천수송, 변천택리. 이것도 연락이 옵니다. 예. 응효가 동했잖아요. 예. 그리고 응효에는 또 부가 임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연락이 오는 거예요. 예. 언제 와요? 합할 때. 그럼 해일이 되겠죠. 혹은 지금 뭐 월가일로부터 생조받지를 못하고 변효로부터도 생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해일이 아닌 경우에는 해월이 되겠죠. 예. 지금 계유월에 점친 거니까 술, 해월에 연락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점께서 응여가 오지 않는다면 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중풍손 변 풍제관 개변여 임수라 병호일 응효가 동하여 공망이지만 세요 공망. 그러니까 응효가 동해서 공망이 되는 것은 일단은 따질 필요가 없어요. 동했다라는 것은 그 작용을 하는 거예요. 동하면서 이렇게 치잖아요. 예. 극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빨리 오게 되는 경우죠. 근데 이제 이 이전 점괘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응효가 동했는데 생조를 하는 경우잖아요. 생조하는 경우보다는 응효가 동해서 극하는 경우가 연락이 빨리 옵니다. 생조하는 경우는 조금 느리게 온다. 극하는 경우보다는 좀 느리게 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효가 공망이기 때문에 그럼 이 응효가 동하지 않았어도 세효가 공망인 것만 가지고도 연락이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동하지 않은 경우를 본다면 그러면 묘일이 되겠죠. 예. 묘일날 묘유충으로 딱 때리면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가지 예문에서 응효에게 연락이 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다 말씀드렸어요. 응효가 동하면 무조건 연락이 옵니다. 예. 동한 것은 반드시 그 값을 한다. 자,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서 그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까의 점괘에서 응효는 월일에 생받는 게 하나라도 있고 세효를 생하고 관 임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응효는 월일에 생받는 게 하나라도 있고 세효를 생하고 관 임하면 안 된다. 만약 응효가 관 임하고 세효를 생하는 경우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까의 점괘에서 응효는 월일에 생받는 게 하나라도 있고 있어야 좋은 거죠. 세효를 생하고 응효가 세효를 생하면 좋은 거죠. 관이 임하면 안 된다. 관이 임하면 왜 안 되죠? 관이 임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사람은 어떤 사람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봐야 되겠는데 저는 관이 임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관이 임하면 안 좋은 케이스가 관효가 신금이나 유금, 관효가 신금이나 유금으로 응효에 임한 경우가 좋지 않다라고 아마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예. 왜냐면 그 목화토금수 중에서 관효가 저 신금 유금인 경우에는 그 숙살의 기운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안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예, 그걸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관이 임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관이 임해도 상관없어요. 세요를 생해주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생조받는 게 있으면. 그런데 이제 응효에 만약에 신금이나 유금에 관이 임해서 월과일로부터 생조받는 게 있는 경우,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육수가 백호나 등사가 임한 경우, 그럼 굉장히 좋지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걸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응효에 관이 임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신금이나 유금의 관효로 임하면서 뭐 진신이 된다거나, 그리고 백호나 등사가 임한 경우, 그 경우가 안 좋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만약 응효가 관이 임하고 세요를 생하는 경우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뭐 상관없어요. 뭐 관이 임해서 안 좋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응효에 신금하고 유금에 관이 임하면서 뭐 백호나 등사가 임하고 월과일로부터 생조받는 게 있는 응효인 경우에 숙살의 기운이 너무 강해서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응효가 관이 임했는데 세요를 생하면 극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요를. 그 사람은 뭐 무섭거나 어려운 사람일지는 몰라도 나한테만큼은 잘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불편할 수 있다. 자, 알고 지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레아풍 무동이네요. 갑진년 술월 무신일. 세요를 생하는 응효는 월지에 힘이 있으니, 그렇죠, 비화가 돼 있죠. 좋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관요가 임했으니 응효는 나쁜 사람인가요? 자, 알고 지내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알고 지내는 사람이라면 저는 육수를 참고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아예 생판 모르는 사람인 것 같으면 그러면 육수를 참고하지만 알고 지내는 사람이라면 육수를 참고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전께에서 응효가 관효가 임했다고 그래서 세요를 어떻게 극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생조하고 있잖아요. 토생금으로. 그리고 이 신금 또한, 세효의 신금 동안 월과일로부터 생조받는 게 있어서 힘이 있고, 그래서 임묘가 되지가 않죠. 응효로부터. 뭐 나쁘지 않아요.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이 응효가 뭐 동하지도 않았고 다른 글자한테 해를 끼치는 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럼 뭐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에요. 동해가지고 뭐 이 형효를 극을 한다든지 뭐 이런 변화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월지로부터 생조받아서 힘도 있고, 월이나 일로부터 한 가지라도 생조를 받는 게 있다라면 그러면 그 사람의 인품이라든지 뭐 학식이라든지 그리고 주변의 평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은 좋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응효는 지금 토생금으로 세요를 이렇게 생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질문이 다 끝났네요. 봄바람님께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해서 그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까에 점괘해서 응효는 월일에 생받는 게 하나라도 있고 세요를 생하고 관 임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앞서서 다시 말씀드렸지만 관이 임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관효가 금의 기운, 신금이나 유금, 금의 기운으로 임해 있으면서
월가 일로부터 생조받는 게 있어서 힘이 넘치고, 그리고 백호나 등사가 임한 경우가 안 좋은 경우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거 잘못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숙지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응효가 관효가 임했다고 그래서 무조건 나쁜 사람이다라고 논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른 효들과의 관계 뭐 이런 것도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반대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점을 쳤는데 세효가 관효가 임했어, 만약에. 그리고 응효가 뭐 부가 임했어요. 그럼 내가 그럼 나쁜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가를 점을 칠 때 상대가 응효, 상대가 관이 임했다고 그래서 그걸 무조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글자들과의 뭐 상호 관계 뭐 이런 것도 다 보셔야 되고, 월가일로부터 생조받는 거 이런 부분도 다 참고를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오늘 질문은 다 답을 해드렸습니다. 네. 다시 한번 봄바람님 소중한 자율수강료 10만원 후원 해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이훈님도 이벤트에 당첨돼서 제가 이제 사인본을 오늘 보내드렸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질문들 중에서 제가 제일 신경을 써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이제 제이훈님이 질문하셨던 부분인데, 봄바람님의 이벤트 당첨 관련된 점괘예요. 네. 이벤트 관련된 이벤트에 당첨이 될까를 점을 쳤는데, 일진의 사화, 관, 세효, 택효의 사화, 관이 이렇게 병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귀신의 문제로 보고, 그래서 택효의 관효를 비방 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이벤트 당첨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셔서 제가 아까 좀 긴 시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귀신 문제를 논하고 그리고 귀신 문제를 처리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점괘가 예를 들어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관제, 송사, 구설, 시비, 싸움, 그리고 질병, 뭐 그런 것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을 쳤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그러면 관기 처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집터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묘지를 본다든지 공장의 어떤 털을 본다든지 뭐 등등 아주 중요한 일생일대의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괘를 봤을 때 이런 것이 나오면 이거는 관기를 반드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첨이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하는 이런 이벤트 관련된 점괘에서 이렇게 관기가 택효에 임하고 월일에 관이 임하면서 뭐 일진하고 또 이렇게 병되어 있고, 이런 것을 가지고 관기를 처방함으로써 이벤트 당첨이 되게끔 하는 그런 것은 옳지 않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제이호님,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예.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이네요. 예, 다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감기들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무불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